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HLB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HLB는요, 이 재료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알려진 데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좀 일단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해 마무리를 뭐 적당하게 이제 횡보 등락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무난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이제 신약 승인의 해부터 거래가 다시 되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을 더 크게 업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조금의 좀 아쉬움도 좀 있어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S창구하고 이제 금융투자 매도권, 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매도, 네, 이게 항상 그 아킬레스건일 수 있죠. 이 부분도 점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DX도 코스피 이전이 돼서 이제 1월 2일부터 거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 DX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있는 해석, 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초에 매집을 해서 좀 대박을 낼 종목, 네, 요거를 제가 하나 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2024년도 연초 매집주를 하나 공개하니까 이 종목도 HLB처럼 대박 한번 내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HLB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난한 마감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빡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쉬어 가야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3만 원 권역부터 거의 한 더블 정도 시세를 냈잖아요. 그러면 차익 매물도 좀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뭐 썩은 매물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소화를 하고 가야죠. 소화를 하고 가는데 이렇게 그 횡보 등락하는 조정은 물론 아주 착한 조정, 선한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공매도가 얘가 또 나왔어요. 공매도가. 그래서 지금 공매도 동향을 좀 볼 것 같으면 막 이런 식으로 이틀째 지금 연속해서 공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시장 조성용 공매도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불공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 빨리 시장 조성자 건도 그 개정이 좀 돼가지고 이번에 공매도 고칠 때 이것도 좀 확실히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진짜 공매도는 아니고 이제 시장 조성용이기는 하지만 진짜 제대로 한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그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시장 조성하기 위해서 공매도만 치는 건 아니에요. 또 사기도 합니다. 사기도 하니까 양방으로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죠.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악용할 경우에 과연 제대로 공정한 매매를 했는지 이걸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 조성은 인정은 하지만 시장 조성 공매도는 따로 좀 일단 그 집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조성 공매도와 일반적인 공매도 요거 구분 못 하나요? 그죠? 일단 구분이라도 좀 하자 이거죠. 구분을 하고 뭐 물론 시장 조성 공매도도 이게 부당한 것이 없는지 좀 확실히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 나온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동향을 보면 신한금융에서 7만 4천 주 정도 순매도가 나왔어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창구를 통해서 뭐 공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에서 물량을 지금 털고 있죠. 네, 얘네들이 연관이 좀 돼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융투자는 항상 그 기관 중에서 제일 안 좋게 여기죠. 연기금을 일단 그 제1순위로 우리가 좋게 보고 투신 정도 좋게 보고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이거는 그냥 그 선물 매매나 또는 단타 매매 정도 하는 창구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수하는 거나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얘네들이 팔면 그렇게 주가가 썩 좋진 않아요. 그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외인도 매도는 있었지만은 뭐 소량 매도에 그쳤고 그리고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지금 10만 주, 2만 9천 주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은 외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많이 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꺾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인이 그래도 소량 순매수 정도만 하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외인 기관의 순매수, 특히 외인 빨간 선이죠. 기관 초록색 이런 선이 아직까지 순매수 커브를 그리고 있는 점은 HLB의 주가에 긍정적인 도움을 좀 주겠다. 네, 이런 판단을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개인 매도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포스코 DX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말이죠. 지난 그 12월 13일 날 상패 결정을 했어요. 코스닥 상패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시를 하자면 여기에요. 그거 되고 나서는 날아갔어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엄청 날아갔고. 그죠? 그리고 그 상패 결정의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는 좀 박스권에서 횡보 등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HLB 같은 경우는 어떠냐? 뭐 사실 포스코 DX는 이렇게 쭉 치고 나가서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치고 나갔지만 HL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폭락을 했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이제 조금 올라온 정도예요. 조금 올라온 정도에서 약간 조정. 그러니까 포스코 DX보다는 좀 그 선한 조정, 착한 조정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말경에 그 코스피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움직일 것이냐. 네, 이 부분인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급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진폭도 컸고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폭락한 상황에서 조금 올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 등락 과정도 얕은 것이고 그리고 신약 승인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하고 똑같이 전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스피 이전이 되는 포스코 DX와 그래도 그 성격은 그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어느 정도 HLB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도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얕은 등락만 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재료보다도 지금은 수급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재료보다는 수급이죠. 그러니까 개인, 외인, 기관 동향들을 잘 봐야 돼요. 개인이 너무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좀 꺾일 겁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매수가 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외인 기관이 많이 팔 이유도 없고 이런 정도 조정 보이다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2번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요 과정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조정폭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조정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튀어나가기 위한 이제 조정인데 이 조정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1번인가 2번인가는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고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HLB라고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은 미리 보내셔서 그런 SNS 그 수단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폭락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가가 꼭 예상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기한 게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폭락하거나 크게 변화가 보이면 투자자 주주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 팔고 떠납니다. 여기서 안 팔고.
자, 이런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야 좋은 베스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달라는 거고 그런 도움을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는 위쪽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거래가 좀 실려야죠. 이렇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아직은 좀 더 연그러야 되겠다. 다만 이제 조정을 깊게 그럼 보일 것이냐. 깊게 보이기에는 너무 작은 거래이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조정만 등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래를 좀 앞으로 많이 살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주체 동향을 잘 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급변화가 주가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우리가 아직 한참 위쪽으로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 조정하는 패턴을 보면서 여기에 걸맞는 마인드를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분적인 매도도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전략을 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대비해야 된다. HLB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연초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매집주는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한 3더블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그 연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뭐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뭐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3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 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현하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더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